네, 안녕하세요. 예, 어저께는 하루 종일 전화 받고 문자 받고 했습니다. 어저께 부동산 대책 나와서 이제 여러분 선배들처럼 이렇게 먼저 개업하시는 분들은 이제 어떻게 될 것처럼 보이느냐. 근데 중요한 것은 고객들이 문의가 오는데 대답을 못 하겠어. 사람들이 예, 고객들이 더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대답을 못 하겠다는 것이. 예. 어저께 하루 종일 그냥 상담만 했습니다. 상담만. 예. 그리고 어떤 분은 또 어저께 공부하시는 분께서 선생님 이렇게 경기가 안 좋아질 것처럼 보이는데 시험 붙어서 뭐 뾰족한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일단 붙고 나서 생각해요. 일단. 네. 그런 얘기는 10여 년 전부터 매년 그랬어. 10여 년 전부터 선생님 제가 시험 붙어봤자 뭐 나아지겠습니까? 막 붙고 난 다음에 해. 예, 꼭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매 공부 안 하고 걱정하는 거 있죠. 예. 그래서 걱정할 시간에만 공부에 붙어요. 그래서 저기 요즘에 저 시립도서관 같은 데 갔잖아요. 그러면 공인중개사 측이 책상 위를 다 점거하고 있어. 이렇게 공인중개사 측이. 근데 책이 혼자 다 공부하고 있어. 사람들이 없고. 시립도서관 가면은요. 다 혼자. 예. 제가 사는 데가 성동구니까 성동구 시립도서관 가잖아요. 학생들이 너무 싫어해. 그냥 아저씨 아줌마들이 와가지고 자리만 잡아놓고 또 오긴 일찍 와. 나이 먹으면 또 새벽 잠이 없잖아. 와가지고 막 잡아놓고 그냥 책은 혼자 공부하고 근처에 그 휴게실에서 조국과 민족을 걱정하는 얘기는 하고 예. 거의 대부분을 대화로 보내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런 시간에만 공부하면 붙는다고요. 그런 시간에만. 그래서 뭐 부동산 대책 나오면 그냥 그런가 보다 하시고요. 예. 근데 요즘에 그 대책을 보면은 진짜 저거 누구 머리에서 나오나 싶은 게 예. 절대로 말이죠. 이 정치하시는 분들은 항상 실수를 하면 안 되는 게 국민들을 가르치려고 들면 안 돼. 예. 국민들은 개별적으로는 그분들이 우리 국민들보다 뭐 더 좋은 학교를 나오고 공부를 더 잘하고 IQ가 더 좋을지 모르겠지만 전체 국민들의 다 더해진 머리는 아무도 못 따라가거든요. 그래서 절대 이 정치하는 사람들은 이 국민들을 가르치려고 하면 특히 이제 부동산 쪽은 국민들이 더 잘 알아요. 예. 저는 일기예보 있잖아요. 그거는 틀릴 수가 있는데 동네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가 있어요. 오늘 비 올 것 같아. 예. 진짜 비 오거든. 예. 예. 이게 일기예보가 더 정확한 거야. 예. 그래서 아무리 뭐 기상캐스터 떠들어 봤자 동네 어른한테 몇 분한테만 물어보면 돼. 예, 그러면 정확히 알려줘요. 예, 오늘 오후쯤 비 올 것 같다. 이렇게 알려줍니다. 하여튼 뭐 여러분 신경 쓰지 마시고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우리는 일단 우리 갈 길을 가야 돼. 일단 합격해야 되고. 예. 우리 오늘 문제는요. 지난주보다 더 쉽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쉽죠. 예. 참 우리가 안 좋은 소식이 있는데 안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 좀 추록이 또 나와야 돼요. 기본서 추록이 추록. 그러니까 기본서 추록. 그러니까 개정된 것들이 있잖아요. 개정된 것이 양이 얼마 안 되면은 그냥 제가 이렇게 불러드리면 되는데 중요한 개정사항들이 좀 있어가지고 이제 추록을 갖다가 제가 만들어 드릴 거예요. 추록을요. 추록을 갖다 다음 주쯤에 만들어 드리면은 이건 책에다 좀 옮겨 적으셔야 되고 그다음 요 추록이 마지막 추록이 아니라는 게 또 중요해. 예. 우리가 시험이 10월 27일 날 시험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전에 또 바뀔 것이 또 몇 개 있어요. 그러니까 추록 한 번 더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다른 과목에서는 이해하지 못하겠지만 우리는 추록을 그렇다고 해서 시험 임박해서 전체 다 추록 그때 드릴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한 달 전에 한 번 추록 드리고 또 시험 보기 직전까지 또 개정된 것은 추가로 이때 추가되는 것은 거의 다 주택법 같아요. 주택법이 주로 추가될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문제 중에도요. 개정된 사항이 하나 들어가 있어요. 개정된 사항이 정비법에서. 예. 자, 오늘 1번 문제부터 풀어보겠습니다. 항상 한 번씩은 생각해 봐야 되는 게 1번 같은 문제예요. 소송의 대상이 되는가 안 되는가 잊을만 하면 한 번씩 시험에 나오거든요. 우리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 안 되는 거. 예. 자, 우리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것은요. 우리가 이제 처분성이 있는 거 있죠. 예, 처분성이 있는 것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된다. 그래서
처분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것은 일단 문제 지문 자체가 소송의 대상이 된다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아무리 공부를 못해도 여기서 찍으면 안 되는 지문은 2번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 시행자 처분 이거 찍으면 안 돼. 그렇죠? 5번의 관리 처분 계획 최소한 2번하고 5번은 찍지 않는 게 도리야. 그렇죠? 예. 그다음 한지 예정지 지정 처분 보통 그러거든요. 이것도 역시 처분이라고요. 그래서 제목 자체가 처분자가 붙어 있으면 그거는 소송의 대상이 된다는 거고요. 소송의 대상이 안 되는 것의 대표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는 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이제 계획 중에서는요, 기본자가 들어가는 계획이나 종합자가 들어가는 계획은 다 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도시군 기본계획 이거 있고요. 그 다음에 정비법에 정비 기본계획 이렇게 있죠. 다 구속력이 없는 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 거. 그 다음에 국토종합계획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요. 자, 그래서 이렇게 행정 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 거 이렇게 대표적인 것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1번 지문이 바로 함정이에요. 왜 함정인가? 많은 학생들은 도시군 관리 계획 딱 하는 순간 구속력이 있으니까 소송이 대상이 된다 그랬는데 도시군 관리 계획 결정에 대해서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데 결정하기 위해서 거치는 절차, 협의나 심의에 대해서는 그 결과가 나한테 좀 불리하다 할지라도 소송을 제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도시군 관리 계획 결정에 대해서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지만 결정을 하기 위해서 거치는 절차인 협의와 심의에 대해서는 소송을 제기할 수가 없습니다. 1번이 정답이고요. 5번 지문은 예전에 기출문제 나왔어요. 기출문제. 관리처분 계획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된다는 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이 관리처분 계획은 왜 소송의 대상이 된다는 걸 판례에서 물어봤냐 그러면요. 자기가 30평대 아파트 분양이 될 줄 알았는데 관리처분 계획이 나왔어. 그 조합에서 20평대 아파트로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조합을 상대로 관리처분 계획은 나의 권리를 침해했다. 소송을 제기하거든요. 그걸 이제 시험에서 물어본 거였어요. 관리처분 계획. 우리 지구 단위 계획은 도시군 관리 계획의 일종이죠. 도시군 관리 계획 내용 안에 지구 단위 계획이 있기 때문에 역시 지구 단위 계획도 소송의 대상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공법 시험 보면은 나오지 않습니다만은요. 예전에 논란이 됐던 게 토지거래 허가구역이에요.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한 것은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에 대해서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까? 예. 대법원 판례가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에 대해서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게 대법원 판례예요. 예. 근데 이 판례는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당한 사람이 소송을 제기한 것이 아니야. 이 판례는요.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은 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공인중개사 14회 시험 때 나왔었어. 근데 이걸 틀린 사람이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은 소송의 대상이 된다. 그래서 행정소송을 제기했어요. 그 문제에 대해서야. 문제에 대해서. 근데 이게 19회 시험 보기 직전에 횟수로 5년 만에요. 대법원에서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은 소송의 대상이 된다. 확정 판결이 났어요. 그래서 이제는 그 문제는 이제 정답이 없어지는 바람에 다 맞게 됐어요. 그래서 전국에서 추가 합격한 사람이 700명이었어요. 그때 그 한 문제 때문에 14회 때 23만 명 아니 26만 명 시험 봤었거든요. 14회 때 응시자가 26만 명인데 그 중에 그 한 문제가 다 맞게 해주는 바람에 추가 합격하는 사람이 전국 700명이었다고요. 19회 시험 보기 전에. 19회 시험 보기 이제 한 두 달 남았나? 그러는데 매일 나오던 한 두 분이 안 나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 안 나왔나 그랬더니 붙은 거야. 근데 그 두 분은 분명히 중개사 공부 처음 했다 그랬거든. 19회 때 처음 공부한다 그랬는데 14회 때 추가 합격하신 거야. 예. 예.
분명히 학원에서는 처음 한 줄 알았는데 14회 때 응시했었어. 예. 그래서 추가 합격하셨던 분 계셨어요 예전에. 그래서 집으로 전화가 온 거래요. 와가지고 합격했다고. 그러니까 내가 몇 회 시험 합격했냐 물어본 거지. 본인도 하도 많이 시험을 봐가지고 언제 합격한지 모르잖아. 예. 자기가 시험 본 것도 까먹고 있었는데 이제 온 거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분한테 그랬어요. 아니 그 5년간 재판할 노력으로 시험 새로 보지 그랬냐 그랬는데 그분이 그 전부터 계속 보시던 분이야 시험을. 그러니까 14회 시험이 본인이 가장 잘 본 시험이야. 그러니까 이거보단 더 잘 볼 자신이 없기 때문에 다시 5년을 재판한 거예요. 예. 그래서 그냥 참고로 우리 공법 시험범위는 아니지만 토지거래 허가 구역 지정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된다. 예, 그게 대법원 판례인데 시험 문제에서 때문에 나온 판례예요. 시험 문제 때문에. 예. 그다음에 2번 문제는요. 광역도시계획 수립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우리가 제일 잘하는 게 광역도시계획이죠. 웬만하면 올해 붙으세요. 내년부터는 이것도 조문이 바뀌어. 내년부터는요. 예. 내년부터는 올해 공부한 것 갖고 점수 못 맞춰. 그러니까 올해 그냥 끝내라고. 예. 틀린 거는 이제 3번 광역계획건이 2개 이상 시도에 걸쳐 있을 때는요. 시도지사가 공동 수립한다죠. 그러면 1번 지문 같은 것을 보시면 수립권자가 쭉 나열이 돼 있죠. 국토부 장관, 시도지사, 시장, 군수, 절대 구청장은 나오면 안 되고요. 2번 지문이 함정으로 나올 수가 있어요. 2번 지문은 이 뭐냐 그러면 광역계획권이 같은 도에 관할구역일 때 광역계획권으로 지정한 곳이 같은 도의 관할구역일 때는 두 가지가 시험에 나와요. 이때 광역계획권을 지정하는 사람은 누군가? 자, 광역계획권은 누가 지정하죠? 도지사. 그 다음에 광역계획권이 같은 도의 관할구역일 때 수립을 하는 요 수립권자는 누군가? 수립권자는 도지사 그러면 안 돼요. 시장 군수야. 예. 이것을 도지사라고 낸다니까. 글쎄. 예, 이것을. 그래서 광역계획권이 같은 도의 관할구역일 때 광역계획권 지정은 도지사지만 수립은 시장 군수가 공동 수립하는 거예요. 절대로 도지사가 수립한다면 안 돼요. 예. 그 다음에 이게 4번하고 5번 두 개의 지문은 국토부 장관이 예외적으로 이제 수립권자가 되는 경우입니다. 첫 번째, 국가계획과 관련되는 경우. 두 번째, 국토부 장관이 광역계획권을 지정했는데 3년 내에 승인 신청이 없었을 때 기다리다 지친 국토부 장관이 수립한다죠. 예. 광역도시계획은 전반적으로 더 잘해요. 참고로 내년에는 공법이 내년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것들이요. 여러분들이 되게 잘하던 것들이 있죠. 그리고 여러분이 잘 외우던 것들, 그리고 시험에 정답 나오던 것들이 있지. 다 바뀌어 내년에는. 그러니까 웬만 오래 붙으라고요. 예. 힘들게 외우는 것도 바뀐다고요. 예. 자, 3번 다음 중 도시군 기본 계획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20년 단위로 수립한다. 틀렸다. 옛날에는 20년 단위라는 게 있었지만 지금 없어요. 1번은 옛날 지문이에요. 2번 용도 지역 지구 구역 지정과 관련된 사항은 포함되지 않죠. 용도 지역 지구 구역은 포함되지 않는다. 이거는요 도시군 관리 계획에 포함되는데 선생님 2번 지문처럼 이렇게 어이없는 지문 나옵니까? 이런 게 4번이나 나왔어. 기출문제. 2번처럼 어이없는 지문처럼 보이지만 문제 내시는 분은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틀리기 때문에 낸 거죠. 그래서 2번은 도시군 관리계획 내용에 포함되니까 2번 틀렸고 3번 지문을 찍은 사람은 좀 문제가 있죠. 그렇죠? 예. 자, 도시군 기본 계획은 국토부 장관 또는 도지사가 시장 군수 의견을 들어 수립한다. 그래서 3번이 틀렸다는 거야. 그래서 틀린 건 어떻게 아셨습니까? 그랬더니 의견을 듣지 않는다 그러는 거예요. 이거는 틀린 것이 국토부 장관, 도지사는 도시군 기본 계획을 수립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기본이 안 돼 있는 2명은 수립 못 한다니까.
기본이 안 돼 있는 국토부 장관 도지사는 기본 계획을 수립할 수 없다. 그래서 국토부 장관 도지사는 도시군 기본 계획을 수립하지 못하고 6명 시장 군수가 수립할 수 있는데 이 국토부 장관 도지사를 꾸준하게 계속 틀린 지문으로 내요. 도시군 기본 계획은 국가 계획과 관련될 때는 국토부 장관이 수립할 수도 있다. X. 예외적으로 천재지변이 있을 때는 국토부 장관이 수립할 수 있다. X. 2개 이상 시군에 걸치는 지역에 대해서는 도지사가 수립할 수 있다. X. 예, 항상 조심하셔야 됩니다. 3번 지문 틀렸고요. 4번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할 때는요. 지방의회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 4번 지문 시험에 아주 많이 나왔어요. 기출문제. 그 6명 시장 군수가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하고자 할 때는 미리 6개 시군 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된다. 그래서 서울특별시장이 서울시 도시기본계획 수립할 때는 서울시 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답니다. 4번 질문이 많이 나왔습니다. 5번 권리 침해를 이유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맞죠? 예, 그래서 도시군 기본계획에 대해서는요. 예전의 시험 문제 도시군 기본계획은 비구속적 행정계획이다. 그렇죠? 도시군 기본계획은 비구속적 행정계획이다. 비구속적 행정계획이다. 이렇게 외우고 시험장에 갔는데요. 자기가 외운 대로 안 나왔어요. 도시군 기본계획은 행정규칙적 성질을 가지는 계획이다. 이게 나버린 거예요. 이게 판례에 나오는 문장이에요. 이 행정규칙의 특징은 일반 국민들한테는 효력이 미치지 않고 행정기관에만 효력이 미치는 것의 대표가 행정규칙이에요. 행정규칙적 성질 그러면 비구속적 성질과 같은 뜻이거든. 일반 국민들에게 효력을 미치지 않는 성질과 같은 뜻이에요. 자기가 외운 것은 비구속적 행정계획 외웠는데 시험장 가니까 도시군 기본계획은 행정규칙적 성질을 가지는 계획이다. 틀렸어. 그 다음에 다시 또 시험장 갔는데 이번에는 행정명령적으로 나왔어. 행정명령적 성질을 가지는 계획을 만든다. 이거 역시 판례에 나와. 역시 판례에 나오는 겁니다. 행정명령적 성질을 가지는 계획을 말한다. 똑같은 말이 행정규칙하고 행정명령 둘 다 일반인들에게는 효력이 안 미치고 행정기관만 효력이 미치는 거죠. 참고로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4번 문제 기초조사. 이 기초조사도 이제 내년에는 다 바뀌는데 큰일 났네. 그렇죠? 예. 올해 다 붙어야 돼. 예. 올해 붙어야 돼. 기껏 외워놨는데 내년 다 바뀌어요. 그냥. 예. 자, 기초조사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도시군 관리계획 입안자는 미리 인구, 경제 등에 대한 사항을 조사하거나 측량하여야 한다죠. 의무죠. 1번 틀렸다. 그래서 조사 측량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하여야 한다야. 하여야 한다. 선생님 할 수 있다, 하여야 한다 너무 치사하지 않나요? 이 문제는 치사한 문제가 아니야. 의미가 있는 문제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 때나 할 수 있다, 하여야 한다 가지고 정답을 만들면 안 되거든요. 근데 이게 의미가 있는 것들이 있어요. 의미가 있는 것들. 뭐 여러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이제 지금은 설명드려도 이해를 할 거예요. 지금은 이해할 지금은. 예전에는 설명해봤지 이해 안 될 텐데요. 할 수 있다, 하여야 한다가 왜 의미가 있냐 그러면 여러분 왜 우리 여러분들 강행 규정이라는 공부하시지 않습니까? 예, 강행 법규 또는 강행 규정 그러죠. 요거 반대말이 뭐예요? 임의 규정이잖아요. 이렇게요. 여러분들 왜 채권법은 거의 다 임의 규정으로 돼 있죠. 채권 양도 같은 거 빼놓고는. 요건 강행 규정, 물권법은 거의 다 강행 규정으로 돼 있잖아요. 요 강행 규정은 다시 둘로 나눠주죠. 효력 규정하고 단속 규정 들어보셨죠? 효력 규정하고 요 단속 규정이라는 게 이렇게 있다고요. 이렇게요. 이게 요 원리가 공법에도요. 녹아 있어요. 공법에서. 요 단어는 우리 민법에 쓰잖아요. 근데 공법을 해석할 때는 이걸 다 원형에 쓰는 거예요. 모든 조문이 다. 그러면 공법에 나오는 조문 이게
강행 규정인가 임의 규정인가 있잖아요. 이거 다 나온다고. 예. 해석하다 보면은. 예. 그 예를 들어서요. 국민들한테 하여야 한다고 돼 있잖아요. 일반 주민은 뭐뭐 해야 된다. 그럴 때는 거의 다 강행 규정을 해석해. 우리 공법에서. 그다음에 행정기관이 뭐뭐 해야 한다고 돼 있을 때는 뭘 해석해? 거의 다 임의 규정으로 해석을 하는 거야. 예, 거의 다. 대표적인 게 이런 거예요, 여러분요. 우리 이제 각종 재판을 할 때 법원에서는요. 법원에다가 소송을 제기한 자가 있을 때는 며칠 내에 재판을 끝내야 한다. 이런 규정들이 있어요. 근데 보니까 법원에서 며칠 내에 재판 안 끝내. 우리 흥분하잖아요. 그래서 법원이 잘못했다고 해서 또 법원에다 소송을 제기하는 수가 있어요. 예. 그러면 법원이 뭐냐 그러면 며칠 내에 소송을 끝내라고 돼 있는 그 법률 규정은 뭐라고 하는 거야? 임의 규정이라고 그러는 거야, 지네들. 예. 이것을 갖다 임의 규정 갖다 우리 공법에서는 훈시 규정이라고 그래. 훈시 규정. 될 수 있으면 지키라는 뜻이래. 될 수 있으면. 그러니까 지들한테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요. 거의 민법에서 말하는 임의 규정. 이것을 갖다가 이제 훈시 규정으로 보고 국민들한테 의미를 부과하는 것은 다 뭘로 보는 거예요? 강행 규정으로 보고요. 강행 규정 중에서 위반했을 때는 효력을 부인하는 게 요 효력 규정이잖아요. 요 단속 규정은요. 효력은 인정하되 때리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 먹지 마 그러니까 이거 먹은 거예요. 먹은 건데 토해내게 만드는 게 효력 규정이고 먹은 거 인정해주고 때리는 거야. 예. 먹은 거 계속 이렇게 삼켜라. 그리고 때리는 게 뭐야? 단속 규정이거든. 예. 그렇죠, 그렇죠. 예. 나 학교를 이렇게 배웠는데. 예. 학교 다닐 그렇게 배웠거든. 예. 삼켜라. 그래, 먹기는 먹는데 좀 맞고 먹자. 이게 바로 건축법상 건축허가예요. 무허가로 건축을 하잖아요. 지은 건축물은 그 사람 소유가 맞아. 그렇지만 단지 처벌을 받아요. 이게 바로 단속 규정이기 때문에 건축허가 단속 규정이에요. 예. 이것이 모든 법에 다 원용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기초조사를 하여야 한다 그랬잖아요. 하여야 한다. 물론 하지 않았다고 해가지고 행정기관 처벌하진 않아. 근데 하여야 한다 그랬을 때 있잖아요. 요것을 갖다가 지네들이 임의 규정이라고 해가지고 예? 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을 못해. 예. 하여야 한다가 돼 있을 때 이런 것은 진짜 해야 돼. 물론 안 했다 처벌은 받지 않지만 그래서 스스로 효력을 갖다가 의무를 부과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요. 그래서 기초조사 할 수 있다는 하여야 한다고요. 우리 광역도시계획이나 도시군 기본계획이나 도시군 관리계획에서는 다 기초조사 하여야 한다야. 근데 도시개발법에서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때는 기초조사 할 수 있다고 돼 있거든요. 왜? 하려고 봤더니 이미 그 지역에 그 땅에 광역이나 기본이나 관리계획이 수립이 돼 있어. 그럼 이미 언젠가 했겠죠. 기초조사. 또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도시개발구역 지정할 때는 기초조사를 할 수 있다고 돼 있는 거예요. 할 수 있다, 해야 한다 의미가 있다고요. 이번 기초조사 내용에는 도시군 관리 계획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환경성 검토를 포함해서 해야 되고요. 3번 토지 적성 평가, 재취약성 분석 역시 포함해야 되고 4번 지문은 시험에 몇 번 나왔어요. 기초조사, 환경성 검토, 토지 적성 평가, 재취약성 분석을 한꺼번에 통으로 다 생략할 수 있는 경우 2개를 기억해야 돼요. 자, 도심지에 위치한 경우. 왜? 도심지가 그냥 된 게 아니야. 언젠가 기초조사 등등을 거쳐서 도심지가 됐을 것이다. 또 할 필요 없다. 2번째, 나대지가 없는 경우. 자, 나대지는 건물이 없는 땅이 나대지인데 나대지가 없다는 것은 건물을 다 지었다. 그러면 건물 지을 때 그냥 지은 게 아니야. 언젠가는 기초조사 등등을 거쳐서 지었을 것이라는 거죠. 예.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그렇죠? 예. 생략할 수 있다는 거고요. 그다음 5번에 경미한 사항을 위반할 때는 기초조사 하지 않을 수 있다. 맞아요. 경미한 사항이 어떤 건지 절대 찾지 마세요. 예. 이것까지 외우면 우리는 장기 계획에 들어가는 거야. 절대 안 돼. 예. 그다음 5번에 도시군 관리 계획 결정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거 찾기. 1번이 틀렸는데요. 1번은 국어를 잘해야 돼.
시도지사가 도시군 관리 계획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시도지사가 지방의회 의견 청취는 하지 않아. 시도지사가 결정할 때는 협의와 심의를 하지. 그래서 시도지사가 도시군 관리 계획 결정할 때는 결정권자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결정하지, 지방의회 의견 청취는 누가 하냐 그러면 입안권자가 한다고. 지방의회 의견 청취, 주민의 의견 청취와 지방의회 의견 청취는 도시군 관리 계획 입안권자가 한다. 결정권자는요, 협의와 심의를 거치는 것을 하죠. 협의와 심의를 결정권자가 하죠. 그렇죠? 예. 1번이 틀린 거죠. 그래서 1번 지문 시험에 나옵니까? 감정평가사 시험에서 몇 번 나왔던 지문이야. 예. 그러니까 이거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1번 지문 나오면 좀 애매해요. 한글이 문장을 딱 봤을 때 도시군 관리 계획 결정하기 전에 앞서서 나오는 절차다. 이런 식으로 지방 의회 의견 청취가 나면 맞지 당연히. 왜? 결정보다 앞에 있으니까. 근데 이 지방의회 의견 청취가 결정하는 그 사람, 결정권자가 지방의회 의견 청취를 해야 된다 그러면 아니지, 그거는요. 입안권자가 하는 거니까. 그래서 지방의회 의견 청취가 순서가 결정보다 먼저 나온다는 의미로 써 있을 때는 틀린 게 아니야. 근데 지방의회 의견 청취를 결정권자가 해야 된다 그러면 이게 틀린 거죠. 입안권자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1번 지문은 결정권자가 한다고 돼 있어요. 결정권자는 협의와 심의를 하는 거지. 1번 틀렸고 2번 국토부 장관이 또 결정하실 때 협의와 심의를 거쳐 결정할 수 있고, 3번 시도지사는 국토부 장관이 입안해서 결정한 도시군 관리 계획 변경에 관한 도시군 관리 계획을 결정하려면 미리 국토부 장관하고 협의하여야 한다. 그래서 국토부 장관이 결정한 것을요, 시도지사가 도시군 관리 계획 변경 결정할 때는요, 국토부 장관하고 협의하게 돼 있어요. 안 그러면 국토부 장관이 백날 해봤자 소용없잖아요. 시도지사 바꿔버리면. 그래서 요 조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협의해야 된다. 4번 변경할 때 협의와 심의를 거쳐야 된다. 우리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할 때 협의와 심의를 거치잖아요. 변경은 원칙으로 돌아가죠. 역시 변경할 때도 원칙대로 또 협의와 심의를 거쳐야 되는데 우리 매년 시험에 꼭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변경입니다. 매년 시험에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변경이에요. 변경. 그래서 변경할 때 이제 다시 원칙으로 돌아가느냐, 뭐 경미한 사항 변경일 때는 뭐 그러하지 않다 이런 거 있잖아요. 이 변경에서 가장 기출 문제가 많이 나온 데가 어딜까요? 변경에 대해서 시험에 가장 많이 나왔던 부분. 어느 파트가 가장 많이 나왔을까? 변경은. 힌트. 개발자로 시작하고요. 땡땡 허가. 이렇게. 이건 첫 번째 제일 많이 나왔어요. 기출 문제. 개발 행위 허가. 가로 안에 알맞은 말은 개발 행위 허가. 이 개발 행위 허가는요. 요거 단 원래 개발 행위 허가 받은 걸 변경할 땐 다시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경미한 사항의 변경 단. 경미한 사항의 변경. 사항의 변경일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허가를 다시 받지 않는데 이때 어떤 것이냐 그러면 면적 5% 미만의 변경. 미만 축소. 5% 미만 축소. 개발행위에 허가받은 면적 5% 미만에서 축소할 때 5% 미만 축소예요. 예, 미만 축소. 예. 그래가지고 만약에 이걸 확장한다면 안 돼. 축소할 때 5% 범위 내에서 5% 범위 내에서 축소예요. 예. 그 다음에 사업기간 단축. 사업기간을 단축할 때요. 단축할 때. 예. 그래서 이제 연장이라든가 이러면 안 돼. 안 돼. 그 다음에 확장 이런 거 안 돼. 예. 5% 미만 축소, 사업기간 단축. 이때는 경미한 사항 변경 다시 허가를 받지 않는다. 제일 많이 나왔어요.
두 번째로 많이 나온 것은 도시개발법에서 나와. 도시개발조합, 설립인가. 자, 도시개발조합은 설립인가를 받은 것을 이제 변경한 다음 다시 인가를 받아야 되는데, 단 경미한 사항의 변경일 때는요, 이때는 신고만 하면 돼. 신고. 이때 경미한 사항 변경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인기 시험에 무슨 말이 나왔어요? 뭐죠? 주된 사무소 소재지. 주된 사무소 소재지 변경. 그러니까 도시개발조합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 변경은요, 경미한 사항으로서 신고만 하면 돼요. 주된자가 나왔는데 경미해. 그다음 시험에 안 나왔지만 공고 방법을 변경하는 경우, 공고 방법을 변경하는 거. 공고 방법을 괜히 신문에 낸다 그랬습니다. 인터넷 홈페이지에 내겠다 이렇게. 이거 신고다. 예. 세 번째가요, 관리처분 계획. 관리처분 계획에 대해서 시장 군수한테 인가를 받았거든요. 자, 우리 인가 받은 걸 변경할 때는 다시 인가를 받아야 되는데 경미한 사항 변경인 거예요. 이럴 때는 신고만 하면 돼. 예. 근데 이 신고 사항이 개정이 됐어. 예. 전원의 동의를 받은 경우가 삭제가 됐어. 전원 동의 X야. 그러니까 전원의 동의를 받은 경우는 경미한 사항으로 인가 다시 안 받고 신고만 하고 관리처분 계획을 변경할 수 있었는데 그게 삭제가 됐다니까, 그 주문이. 예. 오늘 문제 나와 있죠? 예, 바로 그래 낸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 제가 개정된 걸 추록으로 나눠 드릴 거예요, 다음 주에요. 예. 자, 그래서 이제 5번 지문은 4번 지문 물론 변경이니까 원칙으로 돌아가는데, 하여튼 변경은 무조건 시험에 한 문제 이상 꼭 나왔어요, 지금까지. 예. 네, 5번에 국토부 장관이나 시도지사는 국방상, 국가안전보장상 기밀을 지켜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이 되면은요, 주민의 의견 청취도 생략할 수 있고 협의와 심의도 생략할 수가 있습니다. 예, 정답은 1번이고. 그래서 이제 6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6번 문제. 이제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이네요. 자, 지구 단위 계획 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하는 지역, 의무적 지정해야 되는 지역은 딱 보니까 5번이네. 시가와 조정 구역에서 해제됐는데 면적이 30만 제곱미터 이상, 공원에서 해제 30만 이상, 녹지 지역이 주상공으로 변경될 때 30만 제곱미터 이상. 선생님, 근데 저는 자꾸만 저기 3번하고 4번이 낯이 익어요. 정비구역하고 택지개발지구. 정비구역이나 택지개발지구에서 사업이 완료된 후 10년이 경과했을 때죠. 그래서 정비구역하고 택지개발지구는 30만에 붙으면 안 돼. 10년에 붙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30만이야. 이건 10년입니다. 정비구역이나 택지개발지구에서 사업이 완료되고 10년이 경과됐을 때입니다. 그때는 반드시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하여야 한다고요. 그 다음에 거기 보면 개발 제한 구역에서 해제되는 구역 나왔죠? 예, 요거는 지정할 수 있다. 도시개발 구역도 지정할 수 있다. 임의적 지정 대상 지역이고요. 7번에 반드시 지구 단위 계획에 포함시켜야 되는 거. 우리가 간단하게 알고 있는 게 있어요. 기반 시설의 배치와 규모. 근데 우리가 간단하게 알고 있는 거 잘 안 나오고 긴 게 나와. 건축물의 용도 제한, 건폐율, 용적률, 높이의 최고 한도, 최저 한도. 이렇게 다 써주지도 않아. 이 중에 하나만 내. 자기는 건축물의 용도 제한, 건폐율, 용적률까지 외웠는데 힘이 떨어져서 뒤에를 못 외웠어. 건축물의 높이의 최고 한도와 최저 한도, 높이의 최저 한도가 나온다니까. 예. 그래서 그걸 다 외우셔야 돼요. 그래서 지구 단위 계획에 반드시 포함시켜야 되는 거, 건축물의 용도 제한. 요 종로에서는 사우나, 목욕장을 설치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건축물의 용도 제한. 예. 그다음 구체적인 건폐율, 용적률, 최소 몇 층 이상 지어라. 예. 건축물 높이의 최저한도, 최고 몇 층까지만 지어라. 최고한도 이런 것들이 있죠. 반드시 지구 단위 계획에 포함을 시켜야 됩니다. 반드시 포함. 그다음 우리 8번의 도시군 계획 시설 결정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거 찾기. 예. 8번도 이제 내년이 되면은 정답이 바뀌어요. 예, 그러니까 올해까지 열심히 해야 돼. 내년이 되면 정답이 바뀐다. 8번도. 자, 틀린 거 찾기. 1번은 시행자 처분에 대해서는 행정심판법에 의해서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고요. 2번 행정청 자 2번 지문은 너무나 시험에 나왔던 거죠. 종합문제. 행정청이 아닌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 시행자 처분에 대해서는요. 그 자를 시행자로 지정한 자에게 행정심판을 제기하여야 한다죠. 2번 틀렸죠? 예. 그래서 행정심판은 행정청한테만 제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행정청이 아닌 자한테는 행정심판 제기를 못하기 때문에 행정청이 아닌 자가 한 처분에 대해서는 그 자를 시행자로 지정한 자에게 행정심판 청구해야 됩니다. 3번 10년 내 사업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는 매수 청구할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지목이 대인 토지에 한해서 경우가 있으니까 맞아. 4번 2년이 경과할 때까지 사업이 시행되지 않고 조금 더 정확하게 말하면 단계별 집행계획도 수립되지 않았을 때 개발행위 허가 거쳐서 가설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개축이나 재축할 수 있다죠. 그래서 4번에 나오는 이 가설 건축물 우리가 보통 건축법에서는 허가 대상 가설 건축물이라 그러죠. 5번 계속 나옵니다. 20년 내에 사업이 시행되지 않았을 때는요. 이때는 20년이 되는 날에 다음 날에 결정의 효력을 상실한다. 실효가 됩니다. 9번 지금쯤은 이제 또 건폐율 용적률 한번 외워줘야 돼. 건폐율 용적률 매년 나오고 있어 지금요. 건폐율과 용적률은 단순 암기 사항으로 매년 나와. 단순 암기로. 예. 3종 일반 주거지역 300, 준주거 500, 중심 상업지역 1500. 야, 이거는 너무 쉽다. 그렇죠? 아무리 우리 공부 못해도 중심 상업지역이 제일 큰 1500이라는 걸 알거든. 일반 상업 1300. 그러면 1100은 어디였죠? 유통상업지역이었지. 1100이 유통상업지역이었죠. 생산 녹지 100. 절대 80 아닙니다. 그래서 녹관농자에서 뜻에서 개발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용적률이 100이고 녹관농자에서 개발이라는 뜻이 안 나오면 80이죠. 자연 녹지죠. 개발 가능한 녹지 100. 그다음에 생산 녹지. 농업적 생산을 위해서 개발을 유보한 지역. 개발자 나오지. 그래서 용적률이 100이야. 80이 아니라. 예. 그다음에 10번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 절차상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시험에 너무 자주 나오는 건데 1번에 바로 농공단지라는 게 눈에 확 띄네 그냥. 예? 내 눈에 빨간색으로 보이네 그냥. 예? 그래서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 첨단산업단지로 지정했을 때는 도시지역으로 결정 고시된 것으로 본다. 단 농공단지 X, 준산업단지 X. 농공단지나 준산업단지로 지정했을 때는 도시지역 되는 게 아닙니다. 그다음 2번 택지개발지구로 지정된 지역은 도시지역으로 결정 고시된 것으로 본다. 그래서 택지개발지구로 지정된 지역은 도시지역으로 결정 고시된 것으로 본다. 그래서 지금 택지개발지구가요. 지금 경기도에 많이 지정하겠다고 했다. 지난번에 유출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뉴스에 나왔죠. 경기도에 뭐 택지개발지구 지정하려는 거 유출됐다고. 근데 그런 건 유출될 수밖에 없는 게요. 아무리 이렇게 각서를 쓰고 그래도요. 자, 이쪽에서는 자문을 구하기 위해 가지고 오셔서 눈으로만 좀 보고 말씀해 주시면 안 될까요? 그러면 나 바빠서 못 간다 그러거든요. 그러면 메일로 보내줘요. 이렇게 메일로. 예. 메일로 이렇게 보고 난 다음에 야 그렇구나 해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또 메일로 보내주기도 해.
예. 근데 메일을 보내주는 이유가 물론 거기 메일이 보안 메일이 걸려 있어요. 보안 메일. 이렇게 암호가 걸려 있습니다. 이렇게 암호를 알려주면서 이렇게 메일을 이렇게 보내는데 이렇게 해서 보면은 이게 되는구나 이렇게 이거 내가 진작에 알았어야 되는 건데 이렇게 하는. 근데 이제 이렇게 보내줄 때 자문을 구하기 위해서는 자료를 줘야지 자문을 구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여기다가 했다가는요. 한 10년 정도 지나면 여기는 슬러마가 될 겁니다.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근데 입안하는 사람들이 모든 걸 다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의견을 듣다 보니까 막 이렇게 새는 거예요. 새는데. 지난번에 그 유출된 곳 중에서 차라리 유출되기 잘 된 곳도 있더라 보니까. 예. 거기다 했으면 큰일 날 뻔했는 데 있어요. 왜냐하면 새로 짓게 되면은요. 나중에 지나면 다 빈집만 있을 만한 곳들도 있어요. 앞으로 한 10년만 지나면 다 빈집들만 있을 만한. 예. 그거 지으면 안 되죠. 그렇죠? 예. 그래서 보니까 지금 21일 날 또 발표한다나요? 예, 택지 신도시 후보지. 그래서 이제 저기 강남에 이제 몇 군데하고 이제 강서구에 몇 군데가 만약에 발표가 딱 되면은 그러면 순간적으로 집값이 약간 떨어질 거예요. 순간적으로. 제가 내일 우리 학교에 특강이 있어요. 내일 오후 4시부터 5시 반 사이에 세종사이버대에서 서울 집값은 계속 오를 것인가, 예, 전국의 집값은 계속 오를 것인가에 대해서 학생들의 요청으로 특강을 합니다. 누구나 와 다 들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공부하니까 오지 마시고, 예. 그래서 시간 있으신 분들은 저한테 문의해 주시면 오셔도 됩니다. 예, 그래서 그 학생들이 이제 워낙 많이 이제 궁금해하기 때문에 그것을 자료를 가지고 분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 제가 특강한 것들은 다 유튜브에 있는 다 올라가 있거든요. 제가 강의한 것들이요, 다 여기저기 특강한 거예요. 그러면 한 10년 전에 했던 그 전문가라는 사람이 10년 전에 했던 거 있죠. 그걸 갖다가 다 확인해가지고 이 사람이 얼마나 맞췄는가를 판단해야 돼. 그렇죠? 내가 원하는 게 그거야. 예, 나는 다 맞췄어 지금까지. 다 맞췄어. 근데 텔레비에 보면은 또 엊그저께도 또 어저께 하고 왜 밤에 나와서 이렇게 하는 전문가 있어요. 그 사람이 옛날에 다 틀려서 그 사람 예상이. 항 틀렸어 그 사람 예상. 텔레비에 나오시는 분도 있어요. 몇몇 사람. 예. 여자 아줌마들도 몇 명 나왔는데 그 아줌마 다 틀렸어요 예전에. 근데 그러면 그걸 갖다가 예전 걸 갖다 녹화해 놓은 것을 다 확인해가지고 얼마나 틀렸는가. 그 사람 말 믿고 다 거짓된 사람도 많아요. 거짓됐어 다. 예. 집 팔라고 팔았는데 판 집에 지금은 기둥 2개밖에 못 사 그 집에. 예? 예? 집값 폭락하니까 팔라 그러는 거야 텔레비 나와가지고. 예. 그래가지고 그 팔았던 사람들 다 거짓됐다니까. 예전에 그 TVN이라는 방송이 있죠. 거기에 백지연의 피플 인사이드라는 프로가 있었어요. 거기에 제가 한날 출연 섭외 가서 갔어요. 부동산 전문가 3명을 모시고 OX로 이렇게 드는 거 있잖아. 돈을 OX 드는 거 있잖아. 이렇게 그거 하는 거야. 예. 갔는데 2명은 보니까 부동산 전문가가 아니야. 은행원이야. 은행원. 무슨 은행원 전문가라고 서 있어요. 근데 나 혼자만 집값 오른다고 들었거든요. 예, 2사람 다 떨어진다 그랬고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부터 계속 올라가. 예. 근데 어저께도 나와가지고 텔레비 마감 뉴스 나와서 뭐 집값 떨어진다 그러길래 저 사람 때문에 피해 보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싶은 거예요. 예. 또 한날은 저기 TV 조선이라고 있어요. 예전에 TV 조선에 거기에 보면은 돌아온 저격수다라는 프로가 있었어요. 지금 인터넷 검색하면 제 나온 게 나와. 예. 거기서 생방송이에요. 오후 2시에 생방송을 하는 거예요. 생방송에서 이제 세금 문제, 부동산 세금 문제라는데 거긴 대본이 없어요. 생방송에. 이런 식으로 얘기합시다 해놓고 나는데 바로 시작하는 거예요. 미리 할 때 회의를 해요. PD하고 거기 MC 2명하고 어느 수준으로 얘기하면 되냐 물어보면 욕을 해도 된다 그래. 무슨 소리냐고 큰일 난다 그랬더니 방송위원회 징계를 받는 것은 우리한테는 훈장이라는 거야. 그래가지고 욕을 해도 된다는 거야. 예. 그래서 너무 이렇게 자유로운 프로인데 내가 양도소득세 폐지하자 그랬거든. 양도세 폐지. 예. 왜냐하면 폐지한 나라들 많아요. 예. 싱가포르나 뉴질랜드 다 폐지했어요. 예. 그러면 거래가 자유롭거든요. 거래가 자유로우면 경제가 살아나는 경제가. 예. 거주 이전의 자유가 쉬워.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거야 이렇게 해서. 그러면 일단 제일 먹고 사는 사람이 중개사, 예, 이삿짐센터, 중국집, 그다음에 가구죠.
가구점도 그렇고요. 예? 그다음에 전자 제품하고 인테리어 등등 있죠. 경제가 막 살아나는 거예요. 경제가. 그래서 양도소득세로 걷는 세금 액수보다 이 경제가 살아나서 얻는 이익이 훨씬 더 커요. 그래서 뉴질랜드라든가 싱가포르는 양도소득세가 없는 거예요. 예. 폐지하자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너무 뭐 파격적인 게 아니야. 예. 나 같은 사람을 갖다가 국토부로 보내줘야 되는데. 예, 하여튼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요. 그래서 혹시나 이제 그 발표가 나오면은 하도 많이 물어봐서 그러는데 일단 강남에 발표가 났다. 강남에 발표가 나고 강서 쪽에 둘 다 발표가 나야 돼. 거기서 이제 택지 개발 지구에 신도시 들어선다 그러면 잠시 약간 내려가요. 근데 한강변 주택은 절대 안 떨어지고 약간 떨어진 곳은 잠시 내려가요. 혹시나 이제 실수요자면 그때 사야 돼. 그리고 다시 이제 회복하는데 시간이 걸리는데 그러니까 2011년도까지 완공이야. 2011년도까지 만드는 거는. 2021년. 그러니까 2021년까지 아마 완공한다고 발표할 거예요. 그러면 2021년까지 완공할 때 요 사이에 중에서 이제 약간 떨어질 때 시기 있죠. 그때 이제 사야 돼. 실수요자는. 그런데 더 힘든 게 뭐냐면 이번 통계에 빠져 있는 것들이 있어요. 외국인이 빠져 있어요. 그 현재 그 고급 아파트 있잖아요. 그 외국인들이 엄청나게 많이 사요. 외국인들이. 예. 우리나라 사람 이름으로 사기도 하지 물론. 예. 외국인들이 엄청나게 많이 사는데 그것은 통계가 안 나와요. 근데 외국인들은 가격을 안 물어봐요. 그다음에 이번에 담보대출 이거 아무 해봤자 외국인들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 사람들은요. 예. 자기네 나라보다 훨씬 싸니까 사는 겁니다. 자기 나라보다는. 뉴욕 맨하탄에 집 있는 사람이 잠시 와서 임대하려다가 보니까 임대료 몇 달치만 모으니 하나 사겠어 아파트. 뭐 이렇게 싸 그래가지고 다 샀거든요. 그래서 그게 빠져 있어요 지금 보니까요. 외국인이. 예. 그래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10번 문제마저 이제 풀면은요. 그래서 항상 2번 지문은 언제 시험 나왔나? 택지개발지구 발표한 그해 꼭 시험 나왔어요. 2번 지문이. 그렇게 설명한 거야. 그래서 하남 미사지구 발표했을 때, 인천 검단지구, 파주 운정지구 발표했을 때 있죠. 항상 당해 시험에 이 지문이 나왔어요. 예, 이번에 택지개발지구로 지정된 지역은 도시지역으로 결정 고시된 것으로 본다. 항상 나왔고 이 지문 항상 5번 지문에 나왔어 그때. 5번 지문에. 2번에 넣어놨네. 자, 3번 어항구역으로서 도시지역에 연접한 공유수면. 자, 바다 위가 뭐가 되는 거예요? 도시지역으로 결정 고시된 것으로 본다. 절대 어항구역이 도시지역 되는 게 아니에요. 예, 공유수면, 바다 위가 도시지역으로 결정 고시된 것으로 본다. 이쪽 파트에서 최다 출제된 조문이 4번이에요. 관리지역에서나 말 반드시 써줘야 맞아요. 다른 지역에서는 적용 안 돼. 관리지역에서만 적용되는 조문입니다. 관리지역에서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 고시된 지역은 농림지역으로 결정 고시된 것으로 본답니다. 이거는 딱 한 번 빼놓고는 다 옳은 지문으로 나왔고요. 한 번은 자연환경 보전지역으로 결정 고시된 것으로 본다에 틀리게 나왔었어요. 5번 관리지역 안에 산림 중 이것 역시 관리지역에만 적용돼요. 보전산지로 지정할 때는요. 고시가 구분하는 바에 따라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 보전지역으로 결정 고시된 것으로 본다가 됩니다. 예. 그 다음 우리 11번 문제를 좀 보시면은요. 이제 개발밀도 관리구역인데 오늘 우리 잠시만 좀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